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채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대구의 한 골목. 요즘 이곳엔 한 건물을 둘러싼 기묘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빈지 꽤 됐다. 아니 이제 2, 3년 됐지요. 그 한참 피해가 있더라. 안 그래도 누가 안 그래도 임대 얻고 싶어가지고 물어보기는 세를 안 넣는다더라. 노른자 땅 위에 세워졌지만 건물주가 영업을 하지도 세를 놓지도 않은 채 문을 닫고 있다는 기묘한 건물. 그리고 벌써 2년째 이곳을 맴돌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건물과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듯 거리 한복판에서 손을 모으곤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남자. 마음을 먹을 때 하는 그 합장입니다. 어떤 마음을? 이 현장을 왜 3년 동안 방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북승로 땅치고는 제법 늘은 땅입니다. 자영 바로 이 자리에서 스테인리스 사업을 오래 하셨습니다. 이곳이 자형 소유의 건물이라는 그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구석구석을 찬찬히 살핍니다. 남자는 지금 뭘 찾는 걸까요? 금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100% 있습니다. 탐지를 했고 확신합니다. 추정 200km 안팎으로 200km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랍니다. 그것도 150억 원 상당의 금괴 200kg이 이 건물 아래 묻혀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가게 안에 숨겨진 비밀을 남자는 어째서 확신할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얘기는 일대에선 집집마다 내려오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가족들 남자들 두세 명만 모이면 거기 금은 찾았는가? 지금은 직원들 시켜가 판다 그러는데 팠는가 발견했는가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그냥 떠드는 풍문도 아니었고 대구에서는 한 40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상권의 중심지로 불렸던 대구 북성로는 쌀과 돈이 모이는 곳으로 일본에까지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런 북성로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건 광복 이후 급히 본국으로 떠난 일본 자산가들이 땅속에 보물을 묻어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방송에 한번 찍어 왔어요. 금무드랑 같이 해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일본 놈들 와가지고 이거 탈퇴하더라고. 이거는 쓸지로 파적하면서 이렇게 그때 금괴 만나다가 생각이 싶지. 원래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대로 북성로에 살았던 김씨 가족 역시 금괴 발굴은 집안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자영이 그 당시로 나이가 한 40 가되기 전인데 골동상이 소개를 해가지고 꽃게이 들고 땅을 팠는데 밤에만 작업을 하니까 이게 이제 간첩 신고로 그때는 땅굴 사건이 있어가지고 땅만 파면 간첩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지난 82년 금괴를 찾으려다 간첩 누명을 받고 일간지에 실리기까지 했다는 김씨 가족. 하지만 보물찾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40년 동안 다 파봐도 나오질 않는다. 자네한테 다 이름이 할 테니까 탐지를 한번 해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좀 파악을 해도 그러더라고요. 그 뒤 조카와 함께 광물 탐사 전문가를 포함한 6명의 팀을 꾸려 본격적인 금괴 탐사 작업을 했다는 김씨.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보관했어요. 이게 얼마나 궁금한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우리 앞에 종이 한 장을 보여주는 김씨. 이거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그건 바로 자영이 40년 넘게 찾아 헤맨 금괴의 위치가 담긴 보물지도였습니다. 그려가지고 자영한테 그렸는데 자영이 저 이름으로 부르면서 고마운 파고 그리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못 찾던 금을 내가 찾았다는 금괴가 묻힌 위치를 확신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김씨. 바로 내 옆집이니까 그 땅굴 파던 데가 1984년 자신이 보물의 진짜 주인이라며 정식 허가를 받고 대대적인 발굴을 했지만 결국 허탕을 친 뒤 돌아갔던 일본인. 그 일본인이 땅을 판 곳은
자영 소유의 건물과 불과 15m 떨어진 옆집이었던 겁니다. 금괴 위치가 확인된 뒤 발굴 작전은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영이 말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소문난다고 우리 셋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발견한 거를. 아내와 어머니에게도 숨긴 채 자형과 조카, 김씨 세 사람만 알고 있었던 금괴의 존재. 비밀을 품은 세 사람의 관계는 가족 누구보다 끈끈했다고 합니다. 참 잘해줬어요 나한테. 나도 지한테 참 잘해줬지만 근데 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며 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었다는 조카. 그런데 있다는 거는 모두가 다 같이 공감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발굴이라는 실질적인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영이 돌아가셨잖아요. 금괴의 실체를 확인할 날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자영이 지병으로 숨진 겁니다. 상황이 변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그 집에 자영이 돌아가시고 나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 그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사이가 뭔가 좀 서먹해지고 연락이 뜸. 친해도 그냥 친했던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도 딱 끊고 뭐 연락도 안 되고 번호를 바꿨어요? 아니요. 아예 거절. 차단? 차단. 차단. 자영이 돌아가시고 저희 누님하고 자영 아들들한테 상속한 거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 회사를 갑자기 물려받고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 한 3년 세월이 흘렀어요. 금괴를 품은 가게가 자신의 명의가 된 뒤 조카가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 뒤 가게를 공실로 비운 채 외부인의 출입마저 막고 있다는 조카.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이제 많이 됩니다. 우리 나가시면 우리와의 만남을 거부합니다. 그에겐 어떤 사정이 있을까? 그런데 주변 취재를 하고 있던 우리의 눈에 뜻밖의 광경이 포착됩니다. 문 열렸는데 저기?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가게에서 공사가 한창이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공사 하시는 거예요? 입실 아니에요 여기? 공실 아니세요? 청구 없으시다고 아니요 CCTV만 설치하시는 거예요? CCTV랑 먹는 거 어떻게 150억 원. 그야말로 일확천금의 기회가 조카가 소유한 건물 아래에 있다는 남자. 하지만 200kg에 이르는 금괴를 찾아 함께 나누기로 했던 조카는 가게 문을 닫은 채 외삼촌과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는 두 사람. 전설 속 북송로 금괴는 정말 이곳에 묻힌 게